네, 한 주 시작됐습니다.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박시동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알입니다. 네, 교알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개밖에 소개하지 못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릉부릉 시작해 주시죠. 네, 정부가 24일 오늘입니다. 오늘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죠. 화이트 리스트에 넣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딱 3년 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 조치를 먼저 취한 가운데 그럼 일본은 언제 자기들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우리 절차대로 먼저 복원을 진행하고 일본은 일본의 절차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저는 일단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예. 일본이 먼저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조치를 한 그렇죠. 건데 정작 일본은 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선행 조치로 먼저 풀고 저쪽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네. 예, 그런 문제의 해법들은 간단합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정책은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선은 휘거나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휘어버린 노선, 김기현은 사퇴하십시오. 김기현. 김기현 사퇴면 답니까? 그러면 뻐꾸기 같은 류미리도 사퇴하십시오. 저까지 사퇴하면 다 될까요? 그러면 촉새 박시동도 사퇴하십시오. 부릉부릉 사퇴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퇴하십시오. 셋 다 사퇴하는 걸로. 호가 사퇴. 예. 네, 사퇴 황교안. 황교안님. 예, 비방을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다음 번째. 소식입니다. 네. 피해자 수가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이때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재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돕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재원이 1차적으로 약 1,200억 정도 모여 있는데 이 재원의 한 80% 정도 다 소진이 될 때쯤 돼서 2차로 다시 이제 재원 보충을 하거든요. 그 재원 보충을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가해 기업들에게 다시 자금을 내라라고 분담금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경과 옥시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분담금에서 옥시가 차지하는 비율 54%, 애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인데 두 기업이 지금 2차 분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못 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께서는 혹시 이런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본인들 피해 구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우려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뭔 상관인데 돈만 벌고 사회적 책무에 배째라,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기업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접받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국민의 될까요? 삶에 부정적인 것들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김기현은 사퇴하십시오. 이것도 김기현 사태로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1+1으로 이사야 같은 전광훈도 사퇴하십시오. 이것도 두 분 사퇴로 해결하자. 모두 사퇴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게 없으면 된다.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다음 세 소식으로 번째. 가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서 은행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1분기에 2배 이상의 충당금을 더 쌓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은행은 공공지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파문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환원해야 된다, 이런 예.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발언인데 수익이 좋은 시기에 은행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19일에 5대 은행 담당 임원과 우리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 있는 금감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당장 1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충당금을 적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작년 1분기에 두 배의 충당금을 지금 갑자기 쌓게 되는 은행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 은행들이 전년 대비 충당금을 76%나 더 잡았고 손실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고정 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23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당금을 급격하게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손실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갑자기 충당금을 2배로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당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관계자들은 아니 충당금을 원래 결정할 때도 은행 그 금융당국과 다 협의해서 결정했고 작년에 이미 협의가 다 끝났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충당금이 갑자기 부족하다고 하니까 황당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 금융지주 주식이 왜 안 오르나? 바로 이겁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한마디 막 하고 또 그 한마디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무조건 그걸 관철시킨다. 이런 입장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우리 은행 주식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금융을 모르는 대통령과 금융당국 총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이런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땅 투기. 김기현은 사퇴하십시오. 아니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국민 정서와 반하는 정책을 하면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방을 하지 마시고 네. 예, 진행을 해주세요. 네, 지금 황교알님께서 자꾸 다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실시간 댓글로 구독자님 월드님께서 나도 사퇴하고 싶다. 모두 사퇴하십시오. 아, 구독자님까지?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사퇴하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103. 좋아요 누르지 않는 구독자는 부정 구독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좋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내일 이어갈게요. 내일은 황교알님 말고 다른 분 오실 겁니다. 안녕. 안녕. 미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과 함께하기 전에 미리미터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 유튜브 채널이 2023년 4월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의 19위 차지했습니다. 와. 저희가 방송 1월에 시작한 이후에 그 다음 달이죠. 2월에 첫 2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달 4월에 실시한 조사에 4월은 20위에 재진입했다. 그런데 19위로 한 단계 상승한 채 진입했다. 라는 말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미터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은 먼저 사진 하나 보고 가실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출국했죠. 출국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굉장히 이게 무슨 표정일까 궁금했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표정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이 표정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이거를 여쭤봤습니다. 보기 첫 번째로 드린 것은 네, 조사 결과 바로 볼까요? 지금 집계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보기로는 아련, 경련, 미련, 시련, 청순가련 이렇게 드렸는데요. 경련이다라고 읽으신 분이 80% 되시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2%에서 7%대로 고루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순가련이라고 쓰고 경련이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건희 여사 얼굴은 경련, 국민들은 스트레스로 위경련 이렇게 라임을 또 맞춰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신 분은 대구의 길라임 씨 아닌가요? 박근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는 그랬고 네. 저는 그 효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머니의 성과 아버지의 성을 같이 써서 네. 안녕하십니까? 육박근입니다. 네. 요 팔은 뭔가요? 디테일. 디테일. 네. 역시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환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고점 연고점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1일 세운 연고점 1328.2원을 또 갈아치운 1334.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4월 달은 전통적으로 배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역송금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약세 이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체 배당금 9조 원 정도가 이미 이제 외국으로 물량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약세를 예상했지만 이제 그게 다 역송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정학적 갈등을 높이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게 환율 시장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켜서 외환 시장의 변수로 안 좋은 악조건을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환율이 아주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다가 리스크를 더 얹어주고 있다. 자, 환율은 바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는 배. 그래서 파도가 세게 치면 배는 속수무책으로 뒤집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환율 시장에 지금 대통령이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이 얘기 전해드리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웃을 일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머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유머 수첩에 노트. 맞춰보십시오. 울면 안 되는 날이 뭡니까? 울면 안 되는 달. 12월. 중국집 치는 날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대하 드라마 아. 재미없나요? 개꿀잼인데. 이제 수첩공주 디테일이 아주 그냥 그런 게 수첩에 담겨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네. 이런 유머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아무튼 이런 내용을 지금 박시동 평론가님이 계속 설명해 주실 동안 적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네. 경기 악화에도 그동안 뻥세수를 고집했던 기재부가 드디어 세수를 수정해서 재추계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400조 원이 넘는 세수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소식에서도 이미 전해드렸지만 세수 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다시 기존의 전망을 폐기하고 세수 체계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늘 5월에서 7월 사이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어요. 기재부가 올해 세수를 예정했던 400조 5천억은 사실은 그 전년도에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는데 그 전년도에 호황을 누렸던 것보다도 1.2%가 큰 규모로 세수를 원래부터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상반기 특히 안 좋아질 거라고 다 예측을 네.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악화 상황을 무시한 엉터리 추계였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라도 세수 추계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재추계를 해라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기재부 하는 말은 세수 체계 실패 때문에 지금 재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루틴으로 원래 내년도 거 하는 김에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겁니다. 지금 엉터리 세수 때문에 우리 유류세, 조세 특례, 국채 발행, 추경 등 엄청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들 앞에서 세수 추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못은 인정해라. 그렇죠. 어떻게 까르르 육박근님. listen, I can't listen. 네. 정말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습니다. 기재부가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는 양재천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재천이요. 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양. 양아치 같은 무능한 공무원 놈들아. 제. 제가 보내버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천. 천막 당사로. 당사.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네, 유머. 그리고 조선시대 같으면 문신 아니겠습니까? 네. 문신을 없애는 법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없애죠? 무신정변. 까르르 까르르. 오예육. 네, 좋습니다. 재밌다. 네, 여러분들은 재밌으신가요? 3명 조합이 재미있다라고 해주시고 댓글로는 이제 템밀리가 제일 기다려진다. 아무래도 박신홍 평론가님의 알찬 정보 그리고 깨알 같은 까르르 까르르 그리고 유머 코드까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풀. 예쁜 풀. 뷰티풀. 오 마이 갓.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패권 견제에 나섰죠, 중국이. 그래서 관련해서 해외 무역 관련해서 위안화 결제가 37%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해외 무역 관련해서 위안화 결제한 금액이 전년 대비 2.2% 올라간 전체 비중이 19%로 급증을 했는데 중국은 사실은 자신들의 법정화폐인 위안화의 이 글로벌 결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엄청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주로 했나 봤더니 특히 러시아가 지금 서방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위안화가 러시아 전체 외화 거래 중에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10초 남았어요. 프랑스 관련해서는 LNG 거래도 위안화로 하는 등 아무튼 위안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무슨 상관인가? 언젠가 중국이 우리한테도 위안화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네. 우리 내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낮도나 먹으러 가야지. 박시동 평론가님이 상주하고 계신 스튜디오에 저랑 함께 들어오신 분은 쫑알쫑알님, 김쫑알님이신가요? 그 양당의 그 비대를 모두 닦아봤던 김종일이라고 봐요. 네. 비대를 청소하는데 능하다고 소개를 해주셨죠 지난주에. 김종알이에요. 네, 김종알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제 명패를 갖고 왔어요. 네, 명패 새로 제가 명패가 꽤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조금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협찬이라든지 광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미리미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투자 유치 김건희 여사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가 됐을까?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미리미터로 여쭤봤습니다. 결과 바로 볼까요? 네.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2%, 나머지 98% 국정 운영에 관심이 많으니까 압도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미리미터를 하시면서 댓글로 모든 게 다 꿈일 거야 라는 내용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릉부릉 많이 시동 거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 한번 바로 들어갈까요? 네. 예, 넷플릭스 소식 계속 해주시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의 첫 번째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우리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성과를 부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뜯어보니까 이게 재탕이다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쭉 투자한 금액을 보니까 특히 작년 투자 금액은 이미 8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곱하기 4하면 3조 3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투자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늘어난 금액도 아니다. 기존 투자 계획의 재탕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걸 만약에 방미의 성과로 하려고 했으면 지금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저작권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 IP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또 모를까. 그런 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OTT 업체들, 디즈니, 애플, 워너 이런 애들이 다 전부 다 사실은 한국 콘텐츠 없이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투자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게 비판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예, 어차피 투자할 거 방문 성과로 포장해? 안 속아. 이겁니다. 저 비대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성과를 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아니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아니 성과를 그거는 예.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정치권의 그 변화의 바람을 그 거부하면은 그거는 전부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컷오프.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정신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공부를 안 그렇기 해서 때문에 그렇다. 내가 대학을 가야 대학은 된다. 세 개를 내가 추천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국립대, 예. 국립대. 그건 사립대, 사립대. 삼지대. 삼지대. 내가 삼지대. 제3지대 총장이라고 봐요. 제3지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3지대.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정치인들을 공부가- 싹 다 제3지대로 보내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봐요.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어저께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성장률이 0.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다행히 다시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1분기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선 이유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여행, 공연 관람 등
우리 민간 소비가 활성화돼서 돌아선 거예요. 반면에 순 수출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고 우리 민간 소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 결국 우리가 우리 돈 돌려 쓰면서 약간 부양했을 뿐이다. 수치에 속지 말자.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픈 얘기죠.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보자. 예, 우리끼리 돌려 쓴 돈 가지고 겨우 성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내가 볼 적에 그 지금 정부의 자세는 그야말로 그 오나전 개안습이라고 봐요. 안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의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해법. 금사빠 정신으로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금사빠요. 예, 금사빠. 뭐예요? 그 운을 떼줘라고 봐요. 금. 내가 금태섭이랑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 사실 지금 개노답 상태예요. 개노다. 자 마지막 빠. 빨리 관심 좀 주세요.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관심을 주면 되나요? 내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험표도 직접 이렇게 내가 달고 그래서 그 오셨죠? 김종환 이름으로 내가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왔어요. 어그로가 지금 개노답 상태예요.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손으로 그렸던 수험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직접 굉장히 정교하네요. 그 언제 디테일이. 상설로 비대위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준비한다. 그 1시간 뒤에도 그 비대위 열리면 바로 그 출장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때 뭐 상황에 맞게끔 넥타이도 준비가 돼 있으시겠네요. 내가 색깔별로. 가방에 다 넣어놨어요. 빨주 넣고. 그래서 가방이 뚱뚱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늘어나는 금융 TF만 수십 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금융 당국이 이번 정부 들어서 출범한 태스크포스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대통령이 말만 하면은 그 지시를 잘 수행한다는 그런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시 행정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만든 TF 이름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정부 TF,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혁신 추진 TF, 자산운용 의결권 행사 가드라인 TF, 뭐 증권사 이자율 수수료 관행 TF, 뭐 생체 인증 활성화를 위한 TF, ESG TF, 금융안전 강화를 위한 TF 엄청 많아요. 그런데 숫자를 세봤더니 일주일에 한두 개씩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근데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별의 디지털 자산 TF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양쪽 TF들이 서로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서 비슷한 TF도 많고 이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있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TF도 그러니까요. 엄청 많고 전부 다 보여주기식이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충성 때문에 일도 안 하는 TF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진짜 공무원들이 일할 생각이면 저렇게 안 합니다. 원래 하고 있는 공무원 인력은 그대로인데 TF만 넣는다고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전시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내가 볼 적에 내가 본질적으로 대통령제는 왜 실패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부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그만큼 실력이 보장돼야 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 봐요. 태극기 정신. 운을 떼주세요. 태서봐 노를 저어라. 태서봐. 네.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은 기. 그냥 접어야 된다고 봐요. 네.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요. 네. 자꾸 까불면 내가 컷오프 시켰지. 어이구야 무서워라. 아니 지금 오늘 벌써 세 가지 아이템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 다 듣자마자 하나같이 오나전 개안습이다, 노답이다라고 얘기를 김종환님의 표현을 빌어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캐안습이라고 봐요. 아 캐안습인가요? 제가 뭐라고 했죠? 노안습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컷오프 시킨다고. 네, 거의 저는 컷오프 된다고 컷오프입니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이거 문의가 많으신데 요거에 관련된 질문은 뉴스팩토리 2023@gmail.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게요. 박시동 평론가님 내일도 나오실 거죠? 네. 김종환님은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네. 그거는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봐요. 아 그래요? 언제 오실지는 뭐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 고맙다고 봐요. 네, 텐미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안녕하십니까. 한때 현대 보증인 현재 V2 호소인
안치수입니다. 가슴팍에 단 건 뭔가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이요? 국민과 함께라면. 오마이갓. 겸식이나 드세요. 그리고 단일화 안 했더라면. 지금 예. 이런 개그를 안 했더라면. 진행을 좀 빨리 네, 했었더라면. 진행을 진작에 네. 했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동을 멈췄던 러시아 현지 공장을 팔고 전면 철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공장이 2개 있는데요. 이 공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러시아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대차가 원하면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인수할 기업으로는 카자흐스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쨌거나 현대차가 지금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의 대규모 손실은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부품 조달 같은 우리 협력업체들도 동시에 철수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 현대기아차가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요 영업이익 상장사 1위를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예상된다는 그런 반가운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즉 이렇게 잘 나가는 현대차도 외교, 국제 정세를 잘못 만나면 저렇게 속수무책이 된다. 그러니까 나 정치 몰라, 국제 정세 몰라, 외교 몰라, 돈만 잘 벌 거야. 이런 거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왜 대통령이, 왜 외교가 중요한지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막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세게 나와. 역사와 국민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시원하게 심한 나왔습니다. 놈들입니다. 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했는데 오늘은 큰 얘기를 했는데 주어 없이 하셨네요. 라면 먹고 싶어요. 네, 빨리 할게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안칠수님 눈썹의 그 에너지에 못 이겨서 미리미터 하는 걸 또 깜빡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뭘 강조하고 있는지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결과 보면요. 네. 71%가 문맹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동맹이라는 단어가 보도에서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문맹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셨나 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용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도가 날 것 같다,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라는 거를 지수로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걸 발표했는데 이거에 따르면 이제 2분기, 우리 2분기에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2분기 종합 신용 위험 지수가 33에서 35로 1분기 대비 높아질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가계, 우리 가정 살림만 따로 떼어서 봤더니 네. 신용 위험 지수가 39에서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42점은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도 카드 사태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이후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2020년 2분기가 40점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코로나 전망이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코로나 때 빚을 많이 못 갚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보다도 지금 2분기가 더 빚을 못 갚을 것 같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봤더니 25에서 28로 이것도 역시 위험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빼고 가계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다 힘들다. 2분기에 위험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2분기에 돈을 더 못 벌고 우리 집, 앞집, 뒷집, 옆집 김 사장님네가 다 빚을 못 갚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이런 전망에 따라서 대출 관리를 더 깐깐하게 하겠죠. 추가 대출도 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 더 팍팍해질 것 같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입이 나오셨어요? 그 정말 그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 아유, 그 민심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들을까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예. 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꾸려질까요? 국민의 의견으로 듣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또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듣는지. 그야 그 위원회를 만들면 되겠죠. 네. 예.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네. 또 들어. 국민의 의견 위원회 국민의 의견 너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책이? 여러분, 저 요즘 힘듭니다. 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힘든 분한테는 네. 너무- 일절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제 국제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은행이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대규모로 예금이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여러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리콘뱅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이후에 가장 큰 금융 위기의 내관으로 지목됐던 네. 은행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미국에서 이 은행을 살려냈어요. 살려냈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예금 보유액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무슨 뜻이냐? 진짜로 그때 뱅크런이 엄청 났었다는 게 이제 장부를 꺼내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 정도라면 그때 위기가 있었던 은행들도 그럼 지금 만약에 장부를 까본다면 거기도 엉망진창이겠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폭락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00불 하던 게 지금 8불이에요. 대폭락 중입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에 잔불이 아직 안 꺼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글로벌 위기로 가면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거든요.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기감을 갖고 이 뉴스를 봐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위기감 속에서도 조크를 던집니다. 이 아주 분석이 훌륭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뭐죠?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타당. 웃으면 안 재밌다. 돼요. 소랑 개랑 추돌 사고 일어나면 소개팅. 예, 당연히. 이상입니다. 소개팅. 아유 재밌어. 하하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소고기가 실수하면 미스테이크. 네, 여러분 웃지 말았습니다. 이번 개그는 미스테이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인사드릴게요. 두 분과 함께. 여러분 안녕. 안녕.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부르고 워싱턴 윤이라고 좀 불렀어요. 워싱턴 윤. 워싱턴 윤. 아니 저기 만찬장에서 또 노래를 부르셔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따가 하겠습니다. 미리 멘트부터 하시죠. 그럴까요? 그거 항상 아니. 까먹으시던데. 제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실력이 굉장하셔서 어디서 연습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결과 바로 볼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했을 것이다 6%, 가라오케에서 했을 것이다 94%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실제로는 어디서 연습하셨나요? 저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노래 부르는 곳이 바로 가라오케고 내가 노래 부르는 곳이 바로 노래 연습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여기 마인드가 프로로 바뀌어야죠. 그 공간에 제약을 두게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간이 그 정신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어떤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여보 사랑해. 하고요. 나 참. 네. 자, 방미 준비 열심히 했다더니 점점점이란 댓글이 제 눈에 띄긴 방미 했습니다. 네.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미. 성과? 네. 날 보러 와요 방미. 템버린 없어? 영장 쳐야겠네 그럼. 네, 영장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케이크 없나요? 케이크 크랩 케이크. 없습니다.
아니 겸죽으로는 승이 안 차시나요? 노 땡큐. 노 땡큐.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첫 번째요. 네. 그 여러 노동단체가 모여서 매년 산재 사망 관련한 상을 발표를 해요. 네. 경각심을 좀 높이고자 하는 뜻이겠죠. 올해도 발표를 했는데 27일 2023 최악의 살인 기업 특별상이 발표됐는데 여기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 예, 이 산재 사망 관련한 공동 캠페인단은 윤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하신 분이 874분이 계시고요. OECD 기준으로 하면은 38개국 중에 무려 우리가 34위입니다. 산재 사망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묻기 어려울 만큼 정말 우리 일이에요, 사실은. 예, 이렇게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레이디스 앤 제너맨. 땡큐. 이상입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경제적 규모, 파이 이걸 넓혀 나가야 되는데 파이가 뭐예요? 손에 또 아이고 손을 안 닦았네 이거. 양쪽에 있네. 아무튼 그 파이가 뭐야? 아메리칸 파이야.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어때요? 킹으로 써오실 줄 알았더니 그거 여기 내 과일 안주 없나? 여기 올 때마다 그 죽만 먹으래. 계절 과일 있잖아. 아니 저기 토스트도 있어요. 마른 안주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네. 내년에는 질문이 뭐였지? 예, 그 산재 사망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소감. 난 그 이든이 형만 믿어요. 누구요? 이든이요. 이든이. 너무 믿으면 또 큰 코 다친다는 아니, 말이 있는데. 그 친구끼리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친구끼리는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내가 바보입니까? 이게 근데 이 최악의 산재 살인 기업 명단 발표가 사실 이제 매년 17년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산재 사망 대책 관련 공동 캠페인단에서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현대건설, 네. 2021년에는 한익스프레스, 당시 그 이천 물류창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네. 노동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못했고. 사실은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들으라고 있는 게 노동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캠페인단에서 올해도 선정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그 해당 기업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럴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가 뭐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래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 발표를 못하고 그 대신에 특별상을 발표하게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니, 이 상이 발표 안 된 것도 처음이고 정보 제공이 그렇죠. 안 된 것도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네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또 네. 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기구냐 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최종 발표됐는데 두 그룹 합쳐서 적자만 무려 8조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한 게 2009년 이후 14년 만이에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크게 적자가 났는데 반도체만 영업 손실이 약 4조 5,800억입니다. SK는 3조 4천억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대통령님 앞에 계시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중국이 다시 미국을 제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으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너네들 중국에다 물건 팔면 안 돼, 반도체 팔면 안 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적자가 8조예요. 우리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떻게 좀 이거 좀 해결하고 오셨어요. 아니, 그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든이 형, 땡큐. 이거 하면 돼 이거. 어그레시브하게 이든이 형만 찾고 레귤레이션 자꾸 있습니다. 걸지 말란 말이에요. 크랩 케이크 먹거나 봤어 그거? 아니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거 질 바이든인가 하는 사람이 먼저 그거 준비했다고. 나를 위해 가지고. 예.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주시죠? 아니, 여보 어디 주시냐고.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8조씩 손해 보고 사랑해. 있는데 지금 케이크 얘기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님. 아 케이크 맛있지 않습니까? 고추장 넣어가지고. 아니, 고추장. 우리 지금 8조인데 손해가. 지금 심각한 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요. 네, 세 번째 나가라고 어디 소식인데요. 자꾸 나가라. 네, 위안화가 중국의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제거래에 사용된 위안화 규모가 지난 2월달에 약 300억 달러. 그래서 그 지난달에 4,300억 달러였는데 지난달에는 5,500억 달러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무역 결제에 사용한 위안화의 비중이 48.4%로 46.7%인 달러화를 제치고 1등을 했어요. 10초. 그렇습니다. 나하고 뭔 상관인데 대통령님 나중에 중국이 우리한테 야 한국 너네도 위안화로 결제해 이러면 어떡할까요? 술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좋아. 아니 한 20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미동맹 몇 주년입니까 우리 기자? 몇 주년이에요? 그것도 모릅니까? 70주년입니다. 네. 말할 거 없어요? 그거? 아니 뭐 몰랐습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심심해?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내 바보야? 그거? 다음 주에 뵐게요. 심심하다 안녕. 그래요? 안녕.